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를 보셨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꼬기 약사입니다. 제약회사는 정말 어떤 회사일까요? 그리고 제약회사가 파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약회사 하면 의약품을 생각하는데 실제 제약회사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자, 제약회사는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제품이 바로 약,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이 있죠. 요즘에 그 종땡땡 회사에서 땡땡땡땡땡,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의약품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약국 가서 직접 돈을 내고 사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 의약품, 바로 OTC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도 살 수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문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ETC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Ethical Drug, 그래서 ETC라는 표현으로 통상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압계, 심전도, 인공신장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료기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약회사의 이제 카테고리랑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의료기기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하나의 큰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또는 뭐 이마트 이런 편의점에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물론 약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약회사들이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요즘에 팔리고 있는데요. 코스메틱, 이런 이제 화장품의 개념, 파마슈티컬, 이런 의약품의 개념을 합성시킨 코스메티컬이라는 이런 화장품의 개념들을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ETC와 OTC를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제품을 전문약 또는 처방약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OTC는 약국에서 약사님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의약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가격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의약품은 회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서 출시를 합니다. 정말 회사가 정말 그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서 제품을 출시할 때 비싼 가격으로 하면은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겠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전문약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은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약들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약의 가격을 굉장히 높여주면 우리가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또 많은 그 세금을 또 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런 전문약의 가격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지하철이나 우리가 건물 어떤 그 광고에서 또는 TV에서 전문약 광고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를 보셨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약도 대중광고 허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약산업을 이제 의약품으로 보면은 전문약과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 전문약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약 84%, 대략 16조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일반 약 OTC 같은 경우는 16%, 약 3조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약 85대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그 제약회사의 그 인력 구조도 비슷한 거죠. 이제 매출이 1,000억이면 당연히 뭐 850억 정도의 사업부는 전문약 사업부가 되는 거고요. 15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부는 일반약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제약회사의 구조를 볼 때 전문약 사업부, 일반약 사업부가 통칭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약회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병원이나 약국으로 갈까요? 사실 60에서 70%가 기본적으로 도매상을 통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나 약국이 직거래라는 어떤 유통체계를 통해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상당 부분은 도매상을 통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이렇게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동네 병원도 있고 동네에도 굉장히 큰 병원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대학병원이라는 곳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양기관이라고 부르는 이런 병원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의원은 30베드, 입원 병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30베드 미만을 우리가 의원이라고 부르고요. 30베드 이상을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전문병원, 요양병원들이 병원에 속합니다. 통상 100베드 이상을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에는 우리가 이제 20개 이상 진료과를 보유하게 되면 상급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상급 종합병원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보건소라든가 약국, 한의원, 치과 이런 것도 통칭해서 우리가 요양병원, 요양기관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진료과 같은 경우는 치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료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제약회사 취업하신 분들, 특히 이제 제약 영업사원들이 이런 진료과에 대한 어떤 구분이나 어떤 공부를 또 많이 하죠. 또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병원을 갈 때 특정 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과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피부과를 이제 더마톨로지, 그래서 약어로 DER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통칭해서 우리가 진료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약산업, 제약회사의 이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수출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의 완제품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0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은 과다 경쟁을 하고 있죠. 정말 살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30개 기업의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건강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규제가 어떤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어쩌면 당연한 그런 산업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약품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돈을 이만큼 싸고 가도 약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약의 선택권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뉴스를 심상치 않게 불법적인 어떤 홍보 방안, 홍보 수단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과대 경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런 약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비대칭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 의사나 약사가 이제 항상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안다 하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제약사업들이 많은 도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품 수명주기가 굉장히 단축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허가를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어떤 특허권을 보존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제품을 지키는 자가 있고 또는 새로운 산업 분야나 회사들이 빨리 그런 신약들을 제네리고 개발해서 또 시장에 출시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그런 투쟁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공정경쟁 규약이라는 어떤 판촉 방법에 제한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제약산업은 규제산업이고 의사나 약사한테 주는 판촉 활동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요즘에 그런 어떤 규제, 어떤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투명함 또는 윤리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약품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처방해야 되는, 윤리적으로 팔아야 되는 그 영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규제와 이런 판촉 방법의 제한에 대해서도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왜냐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국내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서 많은 내수 시장을 하지만 최근에는 남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중동에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내수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수출을 해야 많은 외화를 우리가 벌 수 있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신약 개발해야 되겠죠. 언제나 우리가 외국 제품에 이렇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들도 많은 요즘에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수출해서 정말 그 우리나라를 먹여 살 수 있는 그 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4년이 되면 약 1,500조에 달하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1,500조는 그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을 합친 시장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 시장의 약 38%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이 엄청난 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버원 시장이죠. 두 번째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약 24%, 그리고 아시아, 호주 이런 쪽이 합쳐서 18%, 그 일본이 약 1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제약 시장을 볼 때 일본을 따로 보는 이유가 일본의 의약품 시장만으로 전 세계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또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화이자 같은 경우 미국 회사죠. 화이자는 전 세계 1등 그런 매출을 올리는 그 회사입니다. 뭐 두 번째가 로슈, 뭐 사노피. 물론 이 순위들은 매년 바뀝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탑 10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뭐 존슨앤존슨, 머크, 노바티스, 바이엘, 에브비, 길리어드, 뭐 GSK 이런 정말 회사들이 굉장히 글로벌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 모든 회사들이 이제 한국 지사가 다 있죠. 한국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 유럽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한국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을 하고 신약들을 개발하면 빨리 허가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과 다르게 정부가 굉장히 그 약 가격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의 신약들을 진출할 때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좋은 약들이 빨리 들어와서 우리 국내 환자들한테 투입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에 진출하고 신약들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약 20% 정도를 투자하는 게 글로벌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많은 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정말 20%를 정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정말 미래가 밝고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연구 개발 투자하는 게 약 10%, 평균 10%입니다. 물론 20% 이상 투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로 가기 위해서는 매출의 20% 이상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열심히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평가할 때 연구 개발 투자를 정말 매출의 몇 프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가 정말 앞으로 유망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파이자가 이제 고지혈증. 정말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고기 좋아하는데요. 정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피토라는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처방되는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정말 그 리피토가 연구 개발하는데 1조를 투자했거든요. 근데 20년간 매출이 150조. 와, 놀랍죠? 정말 제품 하나가 회사와 나라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게 바로 이 신약 개발, 우리 제약 산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먹거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제약회사가 잘 되는 게 그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